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기자가 함께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에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 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고 호명을 받으면 일어서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의 노효동 기자입니다. 먼저 출입기자들을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북미 간의 긴장 상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 공유라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리랑TV 문건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리랑TV 문건영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대화와 포용, 그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즉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그 기준선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보엽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김보엽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든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신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외신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죠. 외신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예, CNN 우리 폴라 행콕 서울지사장 질문해 주십시오. Paula Hancock, CNN. Mr. President, you say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speaking with one voice. You say that you agree on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and also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to decide on a military option if that appears to be the case. But at the same time, you have US President Trump talking about the military options being locked and loaded, about fire and fury. Did these kind of comments undermine yours? Does it send a mixed signal to Pyongyang? 정치 분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SBS 남승모 기자님. 예, SBS 남승모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이미 통합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셨고요. 아마 협치에 방점을 두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다, 보훈 인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내각 어떻게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만약에 약간 좀 미흡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통합정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신호 기자님. 예,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 중에서 특히 언론, 그 중에서도 이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또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이 정권에 상관없이 이 공영방송 또는 이 공적인 소유 구조를 가진 그런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강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 분권을 포함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 재정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대2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서 6대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국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펴고 계시고 특히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공무원 증원도 그럴 것이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 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 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증세든 세제 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어떤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대통령님의 어떤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매경 강계만 반장. 네. 예, 매일경제 강계만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거에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여쭤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가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 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앞 질문에 좀 듣고 싶은 문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보유세 인상까지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HK 이케아타 슈에이 기자분. 네. 예,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유병욱 기자입니다.
저는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공약과 관련돼서는 이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TF팀 구성과 운영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공약들이 언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전 문제라든가 또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그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 공약 또 현안들을 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대통령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저희가 이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어떤 동맹,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또 연결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어떤 그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의 어떤 위협을 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권리가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와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 동맹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또 양적인 어떤 측면에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실 것이 좀 양쪽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저 인터넷 신문 쪽에도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예. 이제 겨우 하게 됐습니다.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이제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 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의 S그룹 전략문건 노조 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 동안에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 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젠 더 이상 손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얘기는 우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한 분 그러면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사실 우리 앞서 기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의 경우에 원전 문제가 지금 뿐만 아니라 그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그 오류코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후보 시절에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여쭈고자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국가의 소위 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그 산자부라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소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언론과 국민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더욱 잘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민을 섬기며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똑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